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눈이 없는 나라 동계 스포츠 청소년 선수들이 2주간의 일정의 전지훈련을 위해 평창에 모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쿠웨이트 선수단을 시작으로 모두 27개 나라 110명의 선수들이 숙소인 평창에 모여 잠시 뒤 발대식을 갖고 공식 전지훈련 일정에 들어갑니다. 종목별 훈련은 내일 오후에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전지훈련에 참석한 청소년 선수들은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훈련을 진행하고 한국 문화체험, 초청 강연, 스포츠 윤리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이루어지겠습니다. 원주에 있는 유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데어리젠이 문막 반개 일반 산업단지 제3공장을 건립합니다. 데어리젠은 오늘 원주시 산업단지 공단과 제3공장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모두 150억 원을 투자해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5,000제곱미터 규모의 치즈 전문 공장의 건립을 추진합니다. 새 공장에는 34명이 신규로 채용될 전망입니다. 1999년 원주에서 창업한 데어리젠은 국내 대기업의 제품을 납품하고 OEM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현재 160여 명이 근무하는 원주의 대표적인 향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가 오늘 도내 319개 초등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4, 5, 6학년 2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진행하고 학생의 교과학습 수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1:1 교육 멘토링과 기초 보조교재 보급, 또 학부모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시험은 초등학교 참여율이 지난해 65.5%에서 올해 91.1%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오는 12일엔 도내 138개 중학교에서 진단평가가 실시되겠습니다. 벌금 납부 대신 교도소에 들어가 노역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검찰청에서 난동을 부린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영월경찰서는 지난주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에 농사용 낫을 들고 들어가 생활이 어려우니 벌금 대신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난동을 부린 25살 김모 씨를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당시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김 씨가 흥분한 상태로 낫을 들고 있어 경찰은 테이저 건으로 김 씨를 제압했습니다. 검찰은 벌금 납부 기한 만료 전에 노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상담 직원의 권한 밖인데도 김 씨가 상담 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화풀이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6회 영월 동강 뗏목 축제가 오는 28일부터 3일 동안 동강둔치에서 열립니다. 영월 문화관광재단은 이번 축제에서 대규모 워터파크를 비롯해 물놀이장과 물총놀이, 뗏목을 타고 다니던 객주 체험 등 30가지 행사와 공연을 즐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대면 축제로 바뀐 이후 라디오 방송과 드론쇼, 각종 공연이 확대됐습니다. 오는 21일부터 9월까지는 영월 일대에서 동강 국제 사진제도 펼쳐지겠습니다. 김명기 횡성군수가 오늘부터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횡성군은 김 군수와 경제정책과장 등 공무원 4명이 오늘 뉴욕을 시작으로 워싱턴과 LA를 거쳐 횡성 지역 농수산품 가공식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유통업체들과 횡성 가공식품 수출협의회 간 유통망 확대 협약을 체결해 수출 발판을 만드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편 김 군수의 해외 출장은 지난 4월에 일본, 5월에 유럽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원주시가 물 사용이 급증하는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소상공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가정용과 공장용을 제외하고 업종이 일반용이거나 욕탕용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7,000여 곳이 감면 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관공소,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제외되겠습니다. 예상되고 있는 감면액 총액은 상수도가 12억 원, 하수도가 6억 원으로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통해 감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면원 IC 부근에서 SUV가 차선을 이탈해 경계석을 들이받아 운전하고 있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별다른 충격 없이 차가 멈췄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운전 중 심정지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시각장애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50대는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5년 동안 징역을 살다 2020년 7월에 출소했고 지난해 3월 다시금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50대는 양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